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 전통놀이 가운데 기다리던 마작 골패 재현 강좌가 이제 시작됩니다. 예,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마작이 총 3회로 구성되고 골패가 3회로 구성이 되는데 첫날은 마작의 역사나 기원이나 도구의 구성 뭐 이런 기본적인 걸 배우고요. 이제 2차, 3차 때는 이제 실전, 실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작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마작의 기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마작의 뭐 기원이라든지 마작의 유래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으로 배우고, 이제 또 마작이 또 이렇게 복잡하고 짝 맞추기 놀이 중에서는 제일 이렇게 수가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시골이나 또는 이제 중국 젊은 그 친구들이 간이마작을 좀 합니다. 그걸 좀 추려서, 아마 쌍육을 하신 분들은 참쌍육을 하기 위해서 마치 용어 쌍육을 하는 거, 또는 우리가 바둑에서 오목을 두는 것처럼 어떠한 그 본 경기, 본 그 놀이를 하기 전에 좀 아이들이나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대부분 간이마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 여기 이렇게 그림들은 다 마작에 있는 무늬들입니다. 제가 무늬를 일부 이렇게 아는데,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이제 통수라고 하고요. 통수. 뭐 금방 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수 또는 삭수패. 이것은 매난국조 할 때 난초, 화패라고 합니다. 이것은 삼원패라고 해서 모든 마작 중에서 왕 중의 왕패, 귀족패입니다. 삼원패 3개가 있습니다. 홍중, 이렇게 홍중, 녹발, 백판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마 특별한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작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첫 시간에는 마작의 기원입니다. 도대체 왜 이름을 마작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 패 중에 이제 조패 또는 삭패에서 줄인데, 그 첫 번째 일이 요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거든요. 새. 그래서 이게 막대기인데 이게 왜 새로 했는지 그 부분도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마작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마작하면요, 요게 중국어로는 참새란 뜻입니다. 마최, 참새. 그래서 이 마작하고 도대체 참새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 부분도 한번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는 이제 전통놀이를 이렇게 발굴하고 고증하고 복원하고 알리는 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판놀이를 특별히 중요시하는데, 판놀이 가운데 가장 높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저는 마작과 바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둑은 워낙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뭐 전승을 하지 않지만, 마작은 한국에서는 거의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국을 이해하거나 중국 사람과 친구가 되거나 홍콩이나 마카오, 일본 사람과 어떤 무역이나 이걸 할 때 마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배워두면 나쁘진 않죠. 거기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돼서 좀 은퇴를 하거나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친구 간에 지혜를 겨루기도 하고, 가족의 오락으로서 이 마작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한번 마작을, 그리고 전통놀이를 가르치는 지도사 선생님이나 지도사범분들은 판놀이를 이해하는데 마작을 이해하면 판놀이 놀이 방법이나 이것들을 많이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작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마작은 우리 전통적 놀이에서는 박이라고 부릅니다. 박이. 그러니까 박이라는 게 이렇게 뭘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놀이를 박이라고 불러요. 박.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을 걸고 하니까 도자가 붙어서 도박이란 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을 보게 되면, 박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열십자로 생긴 것은 뭐 많은 뜻이네. 십자로란 뜻도 있다. 뭐 열십자다. 뭐 또 많다. 이런 뜻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거죠. 지금 이렇게 수레 같기도 하고, 또는, 뭔가 자루 같기도 하고, 뭐 무슨 점을 치는 도구 같기도 하고, 사실은 뜻은 거의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 박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널리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박물지 또는 박사 할 때 씁니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박사는 샤먼 가운데 어떠한 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을 박사라고 하고 있고, 성균관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박사라고 불렀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오죠. 박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우리 역사에 등장한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위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위만이 기준이라는 그 기자조선의 마지막 준항에게 내가 당신의 서쪽 땅을 지켜주겠다 하니 그걸 믿고 백리 땅을 주고 박사로 임명했죠. 그런데 나중에 위만이 서쪽에 한나라 오랑캐가 쳐들어오니까 내가 궁에서 지켜주겠다 해서 성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준왕이 쫓겨나서 뭐 남쪽으로 가서 마한의 왕이 되고 이제 위만조선이 탄생하는데, 그때 위만의 직함이 박사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군인인데 무슨 박사냐? 그때 박사는 천문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람의 방향이나 물기나 이런 걸 보고 전쟁을 했으니까 아마 그런 걸 담당하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청나라 때는 팍시라는 게 있었거든요. 팍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왕의 자문을 해주는 학사를 팍시라고 했어요. 한자로는 파극사. 근데 이제 그게 원래 팍시가 박수에서 나온 말입니다. 박수. 그래서 지금도 여자 무당의 옆에서 북을 치고 경을 읽어준 사람을 박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 박에서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할 때 이 박희는 기본적으로 제사라든지 풍용을 하거나 기륭을 본다든가 전쟁의 승패를 아마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점을 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었을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자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육박이 아주 대표적인 거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박자 다투다 할 때 있습니다. 육박전 할 때 박자 씁니다. 지금도 요게다 손숫자를 쓰면 다투다, 싸우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용을 통해서 서로 승패를 다투는 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박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판놀이가 박희에 속합니다. 이 박희를 근대 와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국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 도구를 볼 때는 박이고, 그 다음에 판을 보면 국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시나 이걸 보고 박희라고 부르는 거고, 판을 보고 국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격의 놀이판이 놀이말을 갖고 탁자나 책상, 바닥 등에서 하는 놀이유형, 국희라고 했고요. 국희는 말 그대로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판놀이를 검색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박희와 국희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국희의 유형은 골패형, 고누형, 저포형이 있습니다. 물론 골패는 칠교대형이라 불러도 되고요, 마작형이라 불러도 되는 겁니다. 기본은 뭐냐면 놀이말만 있으면 됩니다. 놀이말만. 이 놀이판은 굳이 이거 없어도 되는 거죠. 그냥 마당에 해둘 수 있고 마룻바닥에 탈 수 있고. 자, 그런데 놀이말만 가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놀이말만 가지고 하면 무지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둑 같은 거, 바둑은 여기지. 이 마작이라든지 카드 같은 것은 오로지 놀이말만 가지고 하는데 무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패, 마조패, 선화패, 이러한 전통적인 골패형 놀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1800년대 후반대 와서 종합이 됩니다. 그런 지패놀이가, 그것을 우리는 마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작은 1850년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놀이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형의 카드놀이들이, 동아시아 전통적인 카드놀이가 마작 이런 걸로 종합했다고 보는 것이 요즘의 통설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골패형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누형 중에는 이제 바둑이 가장 놀이말과 놀이판이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전통놀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보급하는 것이 주로 저포형이 많죠. 놀이판이 있고, 놀이말이 있고, 놀이윷이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 국희라고 부르는 건 이렇게 놀이말만 가지고 노는, 그다음에 놀이말과 놀이판이 있는 놀이,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는 놀이, 이 세 가지 유형인데 오늘 우리가 배우자고 하는 마작은 요형이다.
오로지 윷을 가지고 하는 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마작입니다. 마작은 말 그대로 참새입니다. 참새. 뭐 웃기잖아요. 자, 그런데 되게, 왜냐면 요 산마자이죠. 산마자. 그 산마자가 왜 참새하고 관련이 있느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참새가 짜르르 하거든. 근데 그 삼대 혹시 만져본 적 있어요? 삼대. 우리 시골에서 그 삼배옷 하기 위해서 삼대를 많이 키웠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마약이라서 못 키우겠지만, 그러면 그 삼대를 바닥에다 깔고 이렇게 말릴 때 드르륵 하거든요. 드르륵 하는 게 마치 참새가 짹짹짜르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취하면 이게 참새라는 걸 몰라요. 중국어는 단음으로 뜻이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항상 두 개. 그냥 굶주리다면 기하면 되는데, 기하 가지고는 찌하면 이게 뜻이 많거든. 그 뜻에 맞는 한자들이. 그러니까 기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붙여요. 비슷한 뜻으로. 그래서 하나는 칙 소리 나는 마에 참새작. 그래서 마작하면 참새가 되는 겁니다. 참새. 자, 그런데 이 어원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마작패를, 저 마작패를 이렇게 한번 들려보세요. 아니, 마작을 몇 개를 바닥에다가 굴려서 이렇게 섞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예, 요게 째작째작 하는 소리가 마치 참새 소리와 같다. 그래서, 야, 이거 참새 소리 같다 해서 마작이라 했다는 설이 이제 일반적인 속설이에요, 속설. 근데 속설은 믿을 게 못 되죠. 예, 왜냐면, 키 큰 사람이 싱겁다는 거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키 작은 사람도 싱거운 거고. 근데 우리 속설이 뭐예요? 키 크면 싱겁다. 전혀 아니거든. 그죠? 자, 독일 사람들은 근면하다. 독일에도 그 짓 그렇게 많거든요. 그리고 영국이 뭐 신사의 나라야. 세상에서 가장 침략을 많이 한 나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믿을 게 못 되고, 그럼 뭐냐? 현재 통설이라고 부르는 건 이거예요. 중국의 강소성은 이 곡창지대예요. 그리고 거기 강소성이 소주 항주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모든 물살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어디로? 운하를 타고 북경으로 와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모든 곡식 창고들이 다 어디에 모이겠어요? 강소성 대창에 모여요. 예? 그러니까 이 대창에 모이면 참새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야. 그 야적장 같은 데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참새들이 막. 그러니까 이 전문 참새 포장 노동자들이 엄청 많은데요. 포장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제 포장 노동자들한테 참새를 잡은 수만큼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준다는 거야. 발급.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이걸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예? 패마다 100마리를 100개를 줄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요것은 100마리 잡은 거, 요건 1000마리 잡은 거, 요건 뭐 10,000마리 잡은 거, 요것은 몇 마리 잡은 것으로 이 패마다 다 수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00개, 뭐 1,000개, 100개. 그러면 요걸 주면 요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포장이 다 끝나고 이제 돈으로 줄 때 요걸 가져가면 너는 98,000 몇 마리 잡았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쫙. 그래서 요게 강서태창의 호량패. 그러니까 양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호작꾼들에게 줬던 이 패에서 유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통설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근접죠. 역사적으로. 이것은 속설. 저런 것은 제가 봐도 그래. 아니 무슨 그런 놀이를 만드는데 뭐 참새 소리가 이렇게 바닥에서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죠? 마치 훈민정음을 할 때 세종대왕이 똥간에 앉았다가 그 창틀을 보고 동그라미 기억 만들었다는 거 비슷한 속설이죠. 속설은 믿을 게 못 되죠. 왜? 되게 과학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역사적으로 이 마작이라고 하는 것은 강소성 태창이라는 게 창고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 곡식을 잡아먹기 위해서 날아드는 새떼를 잡아서 그 수량을 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만든 패가 아닐까. 이 정도면 충분히 마작의 명칭이 될 거예요. 근데 왜 중국은 이 마작이라 하지 않고 처음에 마작이라 했는데 나중에 지나면 마작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만 있고 1930년대까지는 마작이라 했어요. 근데 지금 마작이라고 안 합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중국에서는 마장이라고 부릅니다. 마장.
마장. 왜 마장이냐? 요 마는 마작의 마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마작의 마 그대로. 그래서 이 마작의 마는 마조패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마 발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요 마에서 마장이라도 되고 요 마로 해서 마장해도 되는 거예요. 중국은 발음이 같으면 뜻이 같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마작의 마자와 이 마조패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써서 그냥 마라고 불렀다. 그리고 여기다 또 참새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맞은 거죠, 다. 그래서 마. 그다음에 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마작은 총 5개의 이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가 전부 다 족보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이쪽에 있는 게 두패라고 그래요. 두패. 그러니까 머리 쪽. 그래서 머리 쪽은 반드시 두 개의 이건 짝이 안 맞죠? 이건 두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낮게. 근데 같은 게 일자가 있으면 요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라고도 부르고 장이라고도 불러요. 이 두패가 이렇게 딱 똑같은 게 두 개가 딱 겹치면 그래서 두패.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거 두 개가 있는 거를 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두가 있고 몸이 4개가 있는데 4개도 3개씩 다 맞춰야 짝이. 예. 예? 그런데 두 패의 짝이 머리에 짝이 딱 맞으면 이걸 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장패. 장군패 이런 식으로. 나를 따르라 하잖아. 요 두 개에다가 요 3개씩 해서 그러니까 총 14개로 짝을 맞추는 건데 3개 하면 12개 되죠. 그럼 4개가 되죠. 4개가 다 요 두 패는 장군패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마장. 그러니까 마작의 장군패.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마장이라고 부른다. 예, 그래서 현재 마작은 역사적인 명칭이고 통용되는 어문은 마장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요게 이 마장 경기 규칙입니다. 이건 세계 마작협회에서 공인한 규칙입니다. 중국어가 표준어예요. 마작에. 마치 태권도가 우리말이 표준이듯이. 그래서 우리나라 태권도 교범은 우리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세계 마작협회의 마작 규칙은 중국어로 돼 있는데 중국어로 쓸 때는 마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마장. 평상시는 마작이지만 공식 명칭은 마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장이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종목이 됐으면 마장이 되겠죠. MAJIANG. 마장. 예? 근데 이번에 안 됐죠? 장기가 됐습니다. 장기가. 이렇게.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마작과 장기와 제기차기가 올랐는데 안타깝게 제기차기와 마작은 안 됐고 장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장이다. 그러면 이제 마작의 어원이나 이것은 정확하게 알았죠? 이렇게 어떤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여를 줬던 호량패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마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참새 소리와 같아서 아마 마작이라고 이렇게 속설로 불렀지 않느냐. 거기다가 마조패에서 왔기 때문에 마작이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발음으로.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대로 많은 그대로 가져오고 두 패에 같은 동패를 같은 패를 동패라고 하거든요. 두 개가 이동패, 삼동패, 사동패. 그래서 이 양패를 장패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장이라고 부른다. 중국식 명칭. 요 정도 하면 됐고요. 그다음에 마작은 중국에서 사실 시작된 지는 지금 한 170년 정도 됐지만 중국인들이 바둑이나 장기보다도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치 경극을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의 국극, 우리가 태권도를 국기라고 부르죠. 국기. 그러니까 제대로 꽁푸를 국기라고 하거든요. 꽁푸. 꽁푸라는 것은 원래 경기 이름이 아니고 원래는 뭐 무당권 이런 건데 그러한 권법을 표준화해서 오랫동안 단련해야만 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국기라고 하죠. 우리 태권도고 일본에서는 유도고. 마치 그래서 경극, 우리 말하면 판소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이걸 국국이라 하듯이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이 놀이패, 이것을 국패라고 부릅니다. 국패.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놀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세계 마작협회를 주도해서 모든 걸 일본식으로 표준화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볼 때, 저건 중국에서 온 게 확실해. 왜?
이 패를 이름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 패를. 그러니까 이 패 보니까 다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식으로 못하고 중국식이 표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마자교패를 만든 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영국, 일본 애들이 만든 거, 독일 애들이. 그런데 결국에 표준은 중국식으로 됐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됐습니다. 그래서 국패라고 부른다. 국패.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작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느냐? 마작은 요 네 개가 동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화투 형태의 지폐예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그림이나 무늬를 해서 뭐 30장, 48장 이런 거 해가지고 짝 맞춰서 하는 놀이, 그러니까 카드 놀이랑 비슷한 거겠죠. 그런 3대 놀이가 바로 마조패, 투호, 그다음에 지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이 복원해 살려고 했는데 고민하다가 아니다. 그냥 마작으로 그냥 우리가 배워보자. 세 개 배워봤자 써먹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끼리만. 그러면 머리만 복잡해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연구할 때 필요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제 마작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마조패는 48장으로 구성된 엽자이라는 것은 종이, 잎사귀. 예전에 종이가 귀하니까 잎사귀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많이 했죠. 시골에서. 자, 그래서 엽자이라고도 부릅니다. 잎사귀로. 그래서 종이 같은 데다가 사실 우리 그 사극에 보면 되게 가난한 사람이 막 쓰다가 막 해서 던지대? 종이를? 그런 일 없어요. 그 종이는 그릇도 만들고 요강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창문도 만들고 써볼 때 얼마 하는데 그걸로 이걸 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 버려? 다시 이렇게 물에다 젖혀서 그죠? 세지 해가지고 쓰는데 사극에서는 막 던지대 버리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종이가 없으니까 잎사귀 같은 데 있죠? 거기다 많이 했어요. 금방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잎사귀를 삶아가지고 음지다 말리면 아주 질기거든요. 종이처럼 되거든. 그럼 거기다 이렇게 써서 놀았던 거죠. 그래서 엽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하면 카드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카드놀이 가운데 마조패는 48장으로 구성됐고 투호는 호랑이를 잡는다는 뜻인데 3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패는 6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계속 내려왔는데 세 가지를 각각 배워서 각각 하기에는 이거 별로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830년, 50년경에 어떤 기발한 사람이 이걸 개발한 거예요. 놀이의 장점을 딱 모아서. 그래서 하니까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똥간에 앉아서 딱 봤는데 참새가 짹짹 날아가니까 마최, 마작. 농담이고 이건. 그래서 마작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마작이 점점했는데 30년 내에 중국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왜 한국에는 안 왔을까? 그게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왜 한국은 유행이 안 됐을까? 여러 가지 설은 있는데 한국인들은 이 마작을 할 정도의 이건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그냥 시골에 마을에 사는 게 아니라 음식점 같은데 먹으면서. 왜? 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체력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끈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족이 단에 4명이 모이면 저녁 때 시작해서 아침까지 해서 12시간을 놀아요. 그러니 체력과 음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유행이 안 됐습니다. 안타깝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화패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림이 아니고 점으로 돼 있어요. 뭐죠? 점으로 32장. 골패, 그렇죠. 골패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화패는 어떤 거하고 비슷한 거냐면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골패. 그래서 이것은 골패의 원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작은 이 정도면 충분히 역사성, 기원, 명칭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마작은 언제? 약 19세기 중반경에 출현했다. 19세기 중반경이나 1850년경.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평천국의 남에 강소성이 태평천국이죠. 거기에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쫙 퍼졌을 것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천국의 난에 수도가 남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애들이 이제 맨날 놀 거 아니야, 이제. 자기들이 다 장악했으니까 남쪽을, 곡창지대를. 그런데 여기서 깨졌거든요, 10년 만에. 그러면서 그들이 전국 각지로 도망갔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서 퍼져서 중국에 일시적으로
30년 만에 퍼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일단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예전에 이게 전파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조금씩 전파되는 거지. 일시에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 아니죠? 전 중국인이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런 게 있다. 그래서 마적은 사회적 오락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윷놀이하고 비슷합니다. 윷놀이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을 단위로 명절, 그 다음에 그냥 개인적 휴가를 즐기기 위한 놀이도 되지만 마을에 또 동제에 필요한. 그죠? 마을 단위의 놀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문화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작은 영화, 연극, 수없이 많은 중국인들의 작품이나 이런데 하나의 그냥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화 콘텐츠라고 부른다. 중국에. 그러니까 사회적 오락의 문화 콘텐츠로.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윷놀이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안 됐어요. 윷놀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보급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제 윷놀이가 저런구나 이렇게 알 텐데 하여튼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박 영화 하면 우리나라는 주로 카드 거의 우리는 지금 카드 아니면 화투. 근데 카드는 서양 거, 화투는 일본 거. 우리 도박 영화 있잖아요. 타짜나 이런 거 보면. 근데 타짜 같은데 윷놀이가 안 나와. 중국은 마작은 일반적으로 문화 콘텐츠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윷놀이가 문화 콘텐츠 하려면 우리도 이제 조카나 이런 사람들이 노래도 만들어야 되고 드라마 작가가 극본도 써야 되고 그러면 이게 일반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전통놀이를 전승하고 보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중화할 수 있는 우리 윤여덕 선생님은 3년 안에 이 전통놀이가 우리 한국을 완전 휩쓸 거라는 아주 경이로우면서 막 우리한테 들뜬 기분은 좋은데 아주 좋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중국은 이것을 국민 스포츠 하려고 그래요. 중국이 그 문화대혁명 때 마작을 못하겠어요. 나라를 좀먹는 도박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게 중국의 이제 스포츠로.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바둑, 마작해서 3대 패, 3패. 이것을 올림픽에 반드시 넣겠다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아시안게임에 일단 가고, 그 다음. 그런데 바둑은 들어갔어.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껍살 끼는 거야. 이거 왜 니들 거냐? 우리 거다. 마작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바둑은 우리가 금메달 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중국인들이 국민 스포츠로 받아들인다는 것 정도로 해서 제1강 마작. 이렇게 해서 마작의 패입니다. 그래서 1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